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부총회장 선거에 과열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상대 후보자 비방과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을 모두 주의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소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교회들을 응원하고자 미래 목회 포럼이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경북 영주 지역 교회와 목회자들을 찾아 응원했습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16세 이상 청소년에게 성별을 선택하게 하는 평등법이 통과 여부를 앞두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부총회장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과열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차기 총회장을 뽑는 선거인 만큼 후보자 캠프 움직임에 교단이 촉각을 곤두세운 모양새입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통합총회 호남 지역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한 단체의 행사 현장. 단체는 이날 신임 회장으로 현 목사 부총회장 후보인 황세형 목사를 추대하고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행사 현장에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참석자 300여 명에게 커피값이라며 지급한 돈이 문제가 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행사 관계자인 김모 목사는 지급한 돈은 황세형 부총회장 후보자와는 관련이 없다며 비용도 김 목사 본인 사비로 마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세형 후보도 자신과는 관련 없는 일이라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예장통합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행사가 유권자를 특정한 모임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문제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진상조사 가운데 교단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상식적인 판단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명 커피값 논란에 대해 선관위 측은 상대 후보자를 곡해하려는 선거 과열 분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상대 후보 비방은 자제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은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흑색선전해서 선거가 과열되고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통합총회 목사 부총회장 선거는 전북과 전남, 광주권으로 나뉘는 사실상 호남 지역 교계 3파전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오랜 지역사회 이해관계가 걸려있기에 선거 과열, 선거 혼탁 현상이 우려되는 겁니다. 선거철이면 을에 나타나는 지역 교계 모임 등 인맥 결집 과정에서 제2, 제3의 커피값 논란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통합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109회 부총회장 선거에 부정이 확인될 경우 행정소송까지도 고려하겠다며 거듭 당부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농어촌 교회들과 도시교회의 상생을 모색하고자 미래 목회 포럼은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경북 영주를 찾아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미래 목회 포럼이 공교회성 회복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는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위해 경상북도 영주를 찾았습니다. 29일 영주 배단위 교회에서 드린 추석 고향교회 방문 감사 예배는 미래목회 포럼 정책의장인 송영현 목사의 사회로 영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신동필 목사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란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이어 미래목회 포럼 이동규 대표가 영주 지역 교회 10곳에 각 3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명절 선물비를 전달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또한 한국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어릴 때 보았던 교회, 내가 어릴 때 지냈던 또 놀았던 그 교회 앞마당이 그들에게 이제 부모님은 세상을 떠났어도 고향이 되는 그러한 일들로 점점 더 커지면 좋겠다. 고향교회를 지키는 목사님들 항상 응원하고 더욱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영주 지역 지적장애인 돌봄 시설인 배단위 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명현 목사가 사역 사례를 발표하고 영주 지역 목회자들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아버지 뒤를 이어서 또 시골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뒤를 이어서 한 지 이제 13년째입니다. 아주 주의 일들을 더 감당하고 더 힘을 내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미래 목회 포럼 여러 우리 임원진에서 또 목사님들의 귀한 섬김을 받아서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목회 포럼 이상대 이사장은 오늘 목사님들 말씀을 듣고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농어촌교회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들 너무너무 수고하신 거고요. 제가 울컥하네요. 너무 귀한 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아니었으면 지금 대도시교회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진 거니까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여 년간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전개해오고 있는 미래목회 포럼은 고향교회와 자매결연, 강단교류, 리모델링 봉사, 종탑교체, 농어촌 농작물 구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캠페인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주에서 16세 이상 청소년이 성별을 선택하게 하는 평등 법안이 통과 여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독교계 반발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세준 통신원이 전합니다. 알렉스 그리니치 뉴사우스웨일즈 주의원이 발의한 평등 법안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종교단체와 크리스천 학교의 고용 정책에도 큰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It seeks to remove religious organisations' ability to employ people who live out their faith, particularly in the issues of sexual activity, sexuality, gender identity, etc. The Greenwich Bill, the so-called equality bill, really is an anti-equality bill. So what that means is that for schools like us who want to employ people of faith, who want to employ people who share our beliefs, we're no longer guaranteed the right to be able to do that. We cease to be authentic Christian schools. 이 법안은 성노동자의 차별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매매에 대한 제한 규제를 없애려 합니다. 또한 제3세계 여성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대리 출산을 하는 상업적 대리모도 허용하게 됩니다. 종교단체들은 평등 법안이 무분별한 성매매를 조장하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Well, currently in New South Wales, there is a law that says it is illegal to practice prostitution in the proximity of a school or a place of worship or a hospital. Alex Greenwich's legislation would remove that law. Commercial surrogacy, which is again is a threat for human rights and makes a baby commodifies the purchase of a child. It's absolutely terrible. 가장 큰 주요 쟁점은 16세 이상 청소년에게 성별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부모의 동의 없이도 스스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성전환 수술이나 사춘기 차단 약물 치료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It will also have massive effects on children. It allows anybody to change their sex or their identity on their birth certificate simply by putting in a piece of paper, allowing men to have access to women's facilities and change rooms where children go to simply by putting in a piece of paper. 평등 법안에 대한 반대 움직임에 한인교계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한인교역자협의회는 의원들을 만나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고 평등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의원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고 또 그들에게 서한을 보내고 반대 성명을 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 시교협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성시아 운동본부도 매주 거리에서 침묵 시위를 하며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Christians across the nation, especially in New South Wales, need to stand against this wholeheartedly. The most important thing you can do is write to your local MP and tell them that you are concerned about this legislation. We have a website, contactyourmp.org.au, which has got a full guide to writing to your MP, able to look up who your MP is and what their contact details are. 8월 16일 예정이었던 평등 법안의 표결은 반대 여론에 부딪히며 10월로 연기됐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CTS 뉴스 황세준입니다. 해외 의료 선교를 위해 연합을 이어가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연합을 통해 풍성해지는 선교의 현장을 윤효일 통신원이 전합니다. 부산 호산나 교회의 필리핀 의료 선교가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호산나 의료선교회, 부울경 의료선교협의회, 그리고 에이펙스 태권도팀 등 50여 명의 선교팀이 참여해 진행된 필리핀 선교는 매년 연합을 이뤄가며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함께 이 선교를 하는 것이 참 아름답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족된 교회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저도 감동을 받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힘드실 적마다 땀 흘리고 하시는데 그것도 마다하시고 이곳에 오셔서 봉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끄시는 것은 저희들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또한 매년 이뤄지는 연합선교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현지의 한인 유학생들도 통역을 통해 봉사하며 더 많은 현지인들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현지 아이들에게는 태권도를 통해 문화 복음을 전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통역도 하고 하니까 도와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런 기회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좋은 분위기에도 있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인 것 같아요. 이 귀한 사역에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 땅의 영혼들이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회복되고 또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저 역시도 기쁘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연합한 선교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더욱 은혜롭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파레네케에서 CTS 뉴스 윤열입니다. AWMJ 선교회가 선교사 누구를 보낼 것인가를 주제로 제6회 안디옥 선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KWMF가 협력해 진행한 포럼에서는 AWMJ 선교회 신화석 대표와 미션 파트너스 한철호 대표를 비롯해 인도 캘커타 어린이 교육 선교회 이은옥 대표, 안디옥 교회 홍석영 목사 등이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보내야 한다를 주제로 발제한 신화석 대표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 곧 선교라며 검증된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보내야 세계교회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선교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서의 협력의 약점 등 한국 선교의 문제점을 지적한 한철호 대표는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선교사를 보내야 한다며 우리는 선교사의 시대가 아니라 선교인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미술인 선교회가 제32회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을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 대상인 골든 십자가상에는 김은지 작가, 김정수 작가, 이성근 작가가 선정됐습니다. 특히 엔겔이 그 후 작품으로 최연소 골든 십자가상을 수상한 김은지 작가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평안한 풍경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리고 그림으로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법을 너무나도 이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그리고 그림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제 그림을 보면서 위로와 치유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 특선에는 12명, 입상은 31명이 수상했습니다. 한국미술인 선교회는 오는 9월 2일까지 인사동 마루아트센터에서 정기전과 대한민국 기독미술대전 수상작품을 전시합니다. 2024 필리핀 코스타 1차 기도회가 마닐라 한인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알라방 하늘뜻 교회 오진민 목사는 특별히 필리핀 코스타를 섬기는 코스탄들에게 우리는 관계와 환경에 얽매일 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 안에서 놀라운 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필리핀 코스타는 필리핀 한인교회 협의회를 주축으로 한인교계가 연합한 가운데 10월에 열릴 코스타를 위해 매달 기도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글로벌 엘림재단이 외국인 유학생 34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여의도 수목음교회에서 열린 장학금 수여식에서 글로벌 엘림재단 이영훈 이사장은 글로벌 엘림재단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정명석 총재 결심 공판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정명석 교주 측 변호인이 간단한 구두 변론은 최종 변론권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최종 변론을 PPT로 발표하겠다며 공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따라 정명석 교주의 항소심 결심 공판은 9월 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교인 수가 1년 사이 10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장통합통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예장통합 교인 수는 1년 전과 비교해 9만 4,700명 줄어든 약 220만 8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원회는 이런 추세라면 2030년에는 교인 수가 160만 명 아래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이 다음 달 10일 기후녹색 신앙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컨퍼런스에서는 이음교회 최진승 목사와 연세대학교 김정현 교수, 세명대 신하영 교수가 녹색기후신앙교회학교, 기후적응교회학교 교육재현 등을 주제로 발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부산 지역 곳곳에서 청년들의 뜨거운 예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만 노래하는 특별한 일주일, 홀리 웨이브인 부산 현장을 박주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막바지 휴가철을 맞아 많은 이들이 찾는 부산역. 한켠에서 들려오는 멋진 재즈 선율과 재미있는 인형극이 관광객과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홀리웨이브 준비위원회가 주관한 홀리웨이브인 부산 예배 버스킹 현장입니다. 재즈 공연과 그리고 인형극 그리고 복음 마술과 같은 다양한 컨텐츠들로 구성을 했고요. 이 일을 통하여서 부산 시민들에게 복음이 조금 더 친근한 방법으로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에는 찬양사역팀 예라모십의 인도로 수백 명의 청년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브니엘 예술고등학교 교목 정영헌 목사가 내가 책임진다라는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홀리웨이브는 청년들을 깨어 예배하는 거룩과 부흥의 세대로 세우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일주일간 예배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예배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좀 갈망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많은 은혜 받고 누리고 싶습니다. 홀리웨이브인 부산은 도시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 모임으로 오는 9월 8일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서 10만 명의 성도가 뜨겁게 기도할 해운대 성령 대집회의 징검다리 집회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라는 슬로건 아래 일주일 동안 낮에는 도시의 주요 거리에서 예배 버스킹을, 저녁에는 교회를 순회하며 데일리 워십, 12시간 연속 예배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예배했습니다. 홀리웨이브인 부산 집회를 통해서 부산의 98 성령대 집회에 청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전체 도시 광역시 중에서 가장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도시에서 하나님 믿는 거대한 물결이 일어나는 걸 저희가 원합니다. 한편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열리는 해운대 성령 대집회는 오는 8일 해운대 백사장에서 진행되며 CTS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박주은입니다. 매년 성경적 교리를 중심으로 목회 방향을 모색해보는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존 메가더 목사의 설교와 목양을 주제로 심도 깊은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그 컨퍼런스 현장 김수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담임이자 개혁주의 신학자인 존 메가더 목사. 55년간 한 교회를 섬겨온 메가더 목사는 목회 본질에 대한 연구와 성경적 설교로 세속화된 교회와 목회자들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며
올바른 영적 분별력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왔습니다. 이에 성경의 교리에 충실한 교회 부흥을 꿈꿔온 교리와 부흥 컨퍼런스에서는 존 메가더 목사의 목회 철학과 사역에 주목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문제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이제 이러한 때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으로서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을 이제 택하게 됐고 그분의 삶과 사역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이렇게 신실하고 정직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으려고 1박 2일 동안의 컨퍼런스는 존 메가더의 설교와 목양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예수비전교회 도지원 목사, 총신대 김준 교수, 수도국제대학원대학교 박동진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존 메가더의 삶과 설교, 성경적 상담, 실용주의 목회에 대한 경고 등 7가지의 주제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올해로 12년째인 교리와 부흥 컨퍼런스는 프로그램이나 방법론적인 교회 성장에서 벗어나 성경 교리에 충실한 목회와 사역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비전교회는 실제 목회에 도움이 되는 관련 서적 전시와 함께 숙식을 제공하며 참석자들이 컨퍼런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1박 2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시는데 너무 열심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배우러 왔지만 더 많은 기쁨과 체험을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워낙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이제 성경 중심적인 어떤 사역이나 목회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목회 환경 속 교리와 부흥 컨퍼런스를 통해 참석자들은 성경적 목회의 본질을 탐구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자리가 됐습니다. 존 메가더의 인간적인 어떤 면모나 또 그분의 목회적인 성공이 아니고 그분이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우리 목회자들도 똑같이 본받는다면 시대와 상황이 좀 다를지 몰라도 이 한국 땅에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전북지방회가 기도 회복을 위한 청장년 원크라이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해마다 열리는 기성 전북지방회 성결인 대회의 일환으로 올해는 초교파 기도운동 모임인 원크라이 무브먼트와 협력해 특별히 청장년 원크라이 집회로 진행됐습니다. 집회는 28일부터 사흘간 일산 사랑의 동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지금 시대가 좀 많이 악하고 어려운 시대에 성도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좀 일으켰으면 좋겠다. 좀 기도만이 살 길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번 원크라이 집회를 이제 그 단체하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정말로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기성 전북지방회 산하 49개 교회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또 이번 집회에서는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와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원로 목사, 횃불 트리니티 대학 김윤희 총장이 강사로 나섰으며 배우 박광현과 개그맨 이정규의 신앙 간증을 비롯해 장한이와 지미선 등 CCM 가수들의 특송이 더해져 지역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도모했습니다. 2024 상주시 기독교연합 부흥성회가 26일 상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란 주제로 열린 이번 부흥회에서 강사로 나선 두란노교회 이상문 목사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며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성도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부흥회는 상주시 기독교 총연합회 주관으로 사흘 동안 진행됐으며 상주 지역 성도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10년 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2022년과 비교해 7.7% 줄면서 2013년의 절반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혼인 외 출생아 비중은 4.7%를 기록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2분기 신생아 수가 8년 만에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출생아 수는 56,838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700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2015년 4분기 이후 8년 만에 전년 대비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이후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혼인이 늘어난 점이 출생아 수 반등의 주된 배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운수사고 환자 가운데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0년 전과 비교해 전체 손상 환자에서 10대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의 비율은 36.5%에서 27.4%로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비율은 1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청은 특히 입원과 사망에서 70세 이상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며 손상 발생에 대한 예방뿐 아니라 발생 후 치료와 관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국내 인구 이동자 수가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국내 이동자 수는 51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명 증가하면서 2021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은 5월과 6월 주택 매매가 늘면서 거주지 이동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문서에 기재하는 외국인 성명 표기 방식이 통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을 제정하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 표준 예규를 확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표준안에는 행정문서의 외국인 로마자 성명은 성, 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7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기본사항에는 현재 중학교 3학년인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가 지방대 의학계열의 지역인재 특별 전형으로 입학하려는 경우 비수도권 중학교를 졸업하고 중고교 재학 기간에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한다는 요건이 추가됐습니다. 또 이와 함께 예체능 계열 실기고사 때 3명 이상의 평가위원이 참여할 것과 평가위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외부 평가위원으로 포함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가 9월 상순부터 배추 출하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여름 배추 물량은 평년과 비교해 5% 감소했지만 9월 상순과 중순에는 추석 성수용 물량이 쏟아지면서 출하 면적이 증가하고 기온이 낮아지면서 단위 면적당 수확량도 늘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농식품부는 9월에는 현재보다 배추 공급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품위도 좋아질 전망이라며 배추 구입 시기를 조금씩 늦출 것을 권장해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허위 합성물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학생과 교원 보호 및 이들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나섭니다. 교육부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학생과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현황 조사와 함께 긴급 전담 조직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을 매주 1회 조사하는 한편 학생과 교원의 심리 지원, 학교 예방 교육 등 분야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였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